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렇게 온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밥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자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껴 쓰고 모으고 손주들이 오면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지? 나는 언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봤지?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60대에서 70대를 맞이하신 여러분께 조금은 대담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멈추고 당당하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새 옷을 사고 싶은데 아이들이 돈 낭비한다고 할까봐 망설이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데 손주들 용돈에 보태야 한다며 스스로를 설득하신 적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6세이신 김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셨지요. 자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자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손주들도 자라면서 할머니보다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요.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는 자식들,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김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아야 했나? 그때부터 김 할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김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거나 눈치 주지 않으니 아이들도 편하게 찾아오고 할머니의 취미생활 이야기를 재미있어하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보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식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부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식들도 마음 편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시고 새 옷 사고 싶으면 사시고 맛있는 것 먹고 싶으면 드세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파트 이웃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한국 사회는 유독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인은 이래야 한다, 어른은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게 됩니다. 조용히 있어야 하고, 검소해야 하고, 젊은이들에게 양보해야 하고, 늘 온화하고 자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왜 60년, 70년을 살아온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까?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손주들이나 봐주는 평범한 노년을 보낼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오토바이 면허를 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셨지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오토바이를 타? 자식들 창피하게 왜 저래?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처음에는 박 할아버지도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바닷가를 달릴 때 느끼는 자유로움과 짜릿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신경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경 안 써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지금 박 할아버지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전국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자식들도 아버지가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결국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해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시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입으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나쁜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주변에 계신가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늘 자랑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 만나면 꼭 돈이 드는 사람, 부탁만 하고 도와주지는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교회에서 같이 다니니까, 같은 의무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야 합니까? 인천 송도에 사시는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4세이신 정 할머니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였지만 만날 때마다 정 할머니는 피곤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의 자랑만 했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 며느리가 예쁘다, 손주가 똑똑하다, 집을 새로 샀다 등등 끊임없는 자랑에 정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만나면 늘 비싼 식당에 가자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그 친구와의 만남을 정리했습니다. 40년 우정이라는 무게가 있었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미안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친구들,
공원에서 운동하며 알게 된 분들, 그들과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만날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질은 관계의 양보다 중요합니다. 100명의 피곤한 친구보다 5명의 편안한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한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네 번째, 돈은 나를 위해 쓰세요. 여러분,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끼고 또 아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저축만 하고 계신가요?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면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야 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이신 이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일하시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꽤 됐지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옷은 항상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고, 밥은 집에서만 먹고, 친구들과 여행 가자는 말에도 돈 아깝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모두 자식들 결혼 자금과 집 장만하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돈을 써봤지?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 주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네.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늘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도 사보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점점 행복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왜 저래? 돈 낭비하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쓸 거예요.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사는 도구이지요. 평생 모은 돈을 단지 숫자로만 보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만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보다 스스로 일해서 버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돈을 쓰세요. 물론 무분별하게 낭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5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합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무리하고, 자식들 집안일을 도와주느라 몸을 혹사하고,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피곤해도 참고 나가고, 아껴야 한다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최동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이신 최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으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지요. 하지만 정년퇴직 후 손주를 돌보게 되면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방과 후에는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손주 밥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운동 시간도 없어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를 위한 일이니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몸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일하느라 바쁘고 아들도 야근이 많으니 누가 손주를 돌보겠냐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과로로 인한 심장 문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최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하다. 주 2, 3일만 돌봐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난처해했지만 결국 방과 후 돌봄 교실을 등록하고 할아버지의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이제 최 할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십니다. 손주는 일주일에 2~3번만 봐주시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중요해도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오래오래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무리한 일은 거절하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운동하세요. 잘 드세요. 잘 주무세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6번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것을? 늙었는데 뭘 배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하러 바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새로운 것은 어렵고 두렵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60세든 7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현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5세이신 강 할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습니다. 결혼 후 40년 넘게 가정을 돌보며 사셨는데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처음에는 무료함과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TV만 보고 집안일만 하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던 강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컴퓨터를?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마우스 잡는 것부터 키보드 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온라인 쇼핑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전통 음식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고 광고 수익으로 용돈도 벌고 계십니다. 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너무 재미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리세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으면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빨리 배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성취감, 그리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라는 핑계를 버리고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 보세요. 7번째,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서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1세이신 서 할아버지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고 그 빚을 갚느라 가족들이 고생했습니다.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자책하셨지요. 내가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만나도 마음속으로는 늘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한숨만 쉬세요? 우리랑 있을 때도 재미없어 보여요. 그 말에 서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후회가 현재의 행복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서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운 것에 집중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어려움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나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세요. 과거의 경험을 후회가 아니라 배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현재를 행복하게 살면 미래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볍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8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한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세이신 한 할머니는 평생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늘 누군가와 함께 하려 했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만나고 교회 모임에 나가고 자식들 집을 찾아가고 손주를 돌봐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지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어느 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한 할머니는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놀랍게도 혼자 하는 일들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도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물론 가족과 친구들도 만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만나고 싶을 때, 함께 있고 싶을 때만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씁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여행 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강박 있으신가요?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하고, 음식은 항상 맛있게 해야 하고, 외모는 항상 단정해야 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완벽하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남의 눈에 흠잡힐 것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늘 긴장하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강릉에 사시는 김영식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할아버지는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안은 항상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고, 정원의 나무는 완벽하게 가지런해야 했고, 외출할 때는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긴장하고 피곤했습니다. 휴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완벽주의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다가 주스를 쏟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 할아버지는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주의 놀란 표정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김 할아버지는 조금씩 완벽주의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원의 나무가 조금 자유롭게 자라도 그것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옷차림도 편안함을 우선했습니다. 놀랍게도 완벽함을 놓아주자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손주들이 더 자주 놀러오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조금 어질러져도, 음식이 조금 짜도, 옷이 조금 구겨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것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세요. 10번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시간 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그렇게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현재를 미루고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6세이신 박 할머니는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나중에 시간 나면, 친구들과의 모임은 다음에, 하고 싶은 취미는 더 여유로워지면, 그렇게 모든 것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여행 가자고, 함께 뭔가 해보자고 늘 제안하던 친구였는데 박 할머니는 늘 나중에라며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박 할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이란 없다는 것을요.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하게 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박 할머니는 지금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바로 다녀왔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우쿨렐레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싶으면 바로 연락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충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지만 점점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후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보다 그때에서 좋았다는 추억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나중에라는 말을 버리세요. 언젠가라는 말을 버리세요. 대신 지금을 말하세요. 오늘을 말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물론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만 준비하다가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마무리.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60대에서 70대를 위한 인생 조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멈추고 당당하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 아니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나쁜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돈은 나를 위해 쓰세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야 세상도 밝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책감을 버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먹고 싶은 것을 드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타인의 시선, 세상의 기준, 사회의 규범에 갇혀 있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누릴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당당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기적으로 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